선형대수 계속 저희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분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요, 두 벡터가 있을 때 이미의 어떤 부분공간 또한 어떤 벡터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여기 정의는 뭐냐면 임의의 어떤 집합 속에 속해 있는 임의의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어떤 선형결합을 한 결과물이 다시 H라고 하는 부분공간의 어떤 원소로서 포함이 된다면, 즉 벡터 간의 선형결합에 의해서 만약에 해당되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닫혀 있다면 이를 부분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V1, V2, VP의 스팬은 어떻게 보면 이 정의에 의해서 스팬의 정의는 뭐죠? 주어져 있는 벡터들의 선형결합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가능한 선형결합의 집합이기 때문에 스팬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두 개의 벡터를 뽑았을 때 이들 간의 선형결합은 결국은 원래 이 V1, V2, VP의 어떤 스팬상의 원소가 됩니다. 여기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결국은 임의의 어떤 두 개의 U1, U2라고 하는 벡터는 V와 주어져 있는 어떤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 간의 어떤 선형결합 또한 그 결과물이 결국은 V1, V2, VP 이 주어져 있는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다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얘는 스팬의 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팬이라고 하는 어떤 주어져 있는 어떤 특정 벡터들의 스팬 생성은 결국은 부분공간 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분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모든 부분공간은 이 어떤 그 부분공간에 속해 있는 어떤 벡터들, 어떤 특정한 어떤 벡터들의 스팬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분공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0이라고 하는 0은 아까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이 앞에 곱해지는 선형결합을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스칼라가 다 0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벡터는 항상 부분공간의 원소로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0벡터가 원소로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분공간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2차원 공간상의 부분 공간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 기본적으로 0벡터 하나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벡터의 집합. 얘는 당연히 이제 부분 공간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차원 공간상에 또 가능한 어떤 부분 공간의 예시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이 2차원 공간상의 어떤 부분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차원 공간상에 원점을 지나는 모든 가능한 직선, 그 직선상에 있는 어떤 직선상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들의 집합은 결국은 부분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원 공간 전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부분 공간은 사실은 이 네 가지, 이 아래에서 얘기한 어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0벡터로만 구성되어 있는 벡터의 집합,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평면, 그 다음에 3차원 공간 전체. 요게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부분 공간으로서 가능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차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4차원 공간도 원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0공간,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평면, 원점을 포함한 3차원 공간, 그 다음에 4차원 공간 전체. 얘가 바로 그 4차원 공간 상에서의 모든 가능한 부분 공간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간은 정의에 근거하게 되면 매우 제한적인 형태, n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부분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 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예를 들면 첫 번째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러한 벡터가 있고 이러한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의 선형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벡터가 될까요? 예, 이런 벡터가 될 거거든요. 자, 이 벡터는 이 주어져 있는 어떤 h라고 하는 벡터의 원소로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부분공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부분공간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분공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벡터와 이러한 벡터들의 선형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벡터가 되어야 될 텐데 이 주어져 있는 벡터는 이 주어져 있는 부분공간의 원소로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분공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어떤 영벡터, 영공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영벡터만 유일한 원소인 어떤 벡터들의 집합은 영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공간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가능한 어떤 n차원 공간상에서 항상 영공간은 부분공간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분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기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부분 공간을, 부분 공간 H를 부분 공간을 모두 생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 공간에 속해 있는 어떤 벡터들의 이 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벡터들을 모두 다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 공간 H를 모두 생성하는 벡터들의 집합인데 어떤 벡터들이냐? 이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베이시스, 부분 공간의 기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n차원 공간 자체, 이거는 벡터 공간이자 부분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n차원 공간,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을 다 선형결합, 주어져 있는 어떤 벡터들로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들 간에 서로 선형 독립인 어떤 벡터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단순한 예는 보죠. 바로 표준 단위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어떤 벡터들의 집합은 3차원 공간, 요 세 개 벡터만 있으면 이 세 개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모든 가능한 벡터들을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E1, E2, E3 요 세 개의 벡터들은 3차원 공간의 어떤 베이시스, 바로 기저가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얘를 이제 x가 이제 v3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v1, v2의 스팬은 지금 0과 v1, v2를 통과하는 어떤 평면이 됩니다. 이처럼 평면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v3가 v1과 v2의 선형결합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V1, V2 이 두 개의 벡터의 집합은 V1, V2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 집합은 H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왜? 자, H라고 하는 공간은 V1, V2, V3의 어떤 스팬인데 자, V1, V2의 선형결합으로 기본적으로 요 주어져 있는 어떤 평면을 선형결합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들 간에 서로 선형 독립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V1, V2는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서로 선형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자, 선형 독립이고 V1, V2로 요 H 이상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 다 선형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V1, V2로 구성되어 있는 요 벡터들은 바로 H의 베이시스, 기저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V1만 볼까요? 예를 들면 V1은 H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V1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 자, 0과 V1을 지나는 요 직선상에 존재하는 벡터들만 V1의 어떤 스팬이 되고요. 자, 그러면 V1을 가지고 요 H를 다 fully span하는, 즉 모두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조건,
베이시스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 예를 들면 V1, V2, V3 요 세 개 집합, 요 세 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요 세 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요 벡터들의 집합은 H의 베이시스가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V1, V2, V3의 스팬 자체는 결국은 H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V1, V2, V3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H라고 하는 부분 공간에 속해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스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죠. 선형 독립이어야 돼요. 자, 근데 V3는 V1과 V2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형 독립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V1, V2, V3는 뭐다? H의 베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 H라고 하는 부분 공간이 있어요. 자, 이 평면 0과 V1, V2, V3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평면상이 평면이라는 부분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베이시스는 요 V1, V2로 구성되어 있는 요 벡터 집합만 유일하게 베이시스로 정의될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 H라고 하는 부분 공간은 V1, V3, 즉 V1과 V3라고 하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이 H라고 하는 부분 공간에 속해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스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1과 V3는 당연히 선형 독립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자, V1, V2는 당연히 베이시스지만 V1, V3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벡터들의 집합도 마찬가지로 베이시스로 될 수가 베이시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자, 예를 들면 V2, V3. 자, V2와 V3는 이 두 개 벡터를 가지고 이 H상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을 다 선형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V2와 V3는 서로 선형 독립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부분 공간을 생성하는 또 다른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는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베이시스는 많은 어떤 베이시스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공간에 대해서요. 자,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 개의 베이시스가 존재를 하더라도 그 베이시스들을 구성하는 벡터들의 개수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부분 공간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분 공간의 차원의 정의는 부분 공간의 베이시스의 벡터의 개수. 그래서 보통 H라고 하는 부분 공간의 디멘전, 차원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부분 공간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 부분 공간의 차원은 어떻게 되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V1, V2, V1, V3, 그 다음에 V2, V3 다 베이시스가 되죠. 근데 그 각각의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의 개수는 항상 다 두 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공간의 차원은 뭐다? 2다. 즉 2차원이죠. 우리가 평면을 보통 2차원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면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 공간의 베이시스는 두 개의 선형 독립인 벡터를 통해서 다 부분 공간의 원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2차원, 평면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부분 공간의 차원은 2다, 2차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부분 공간이 주어져 있어요. 부분 공간 H가 있고요. 자, 이 H의 베이시스가 딱 주어지게 되면 부분 공간상의 임의의 어떤 원소인 어떤 벡터를 요 베이시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을 할 때 유일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여기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거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베이시스를 예를 들면, 자, 축에 해당되는 표준 단위 벡터는 어떤 3차원 공간상의 어떤 베이시스가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요 V1은 예를 들면 X1, X2, X3라고 한다면
자, 요 V1이라고 하는 요 벡터는 요 주어져 있는 E1, E2, E3라고 하는 어떤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표준 단위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벡터. 여기 이제 베이시스가 되잖아요. 자, V1을 요 E1, E2, E3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X1, E1 더하기 X2, E2 더하기 X3, E3를 통해서 요 V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표현 방식, 즉 요 X1, X2, X3는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표현 방식은 존재하지 베이시스가 주어지게 되면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 부분 공간에 속해 있는 하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베이시스가 또 다른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이 V1은 또 다른 베이시스로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선형결합을 통해서 V1이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V1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유일하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이시스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원소들을 선형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때 표현의 유일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이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 이 말에서 유추할 수도 있듯이 행렬의 열벡타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형결합의 집합, 즉 뭐죠? 맞습니다. 열벡타들의 스팬입니다. 요거를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이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는 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의 모든 가능한 선형결합의 집합이기 때문에 각각의 컬럼의 스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컬럼 스페이스 또한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부분 공간은 스팬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들의 차원을 정의할 수가 있죠. 얘는 뭐죠? 맞습니다. 이 두 벡터는 서로 선형 독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결국 이제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렬 A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세 번째 컬럼이 표현이 됩니다. 결국은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는 이 열벡타들의 스팬인데 지금 세 번째 벡터가 첫 번째, 두 번째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 선형 종속인 벡터는 기본적으로 스팬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뺀 요 첫 번째, 두 번째 컬럼의 스팬과 계속 컬럼 스페이스는 동일하게 되고요. 결국은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은 마찬가지로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어떤 랭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렬 A의 열공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디멘전, 즉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을 A의 랭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은 뭐 A의 랭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보시면 열공간의 차원이고요. 이 어떤 그 열공간의 차원인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부분 공간을 전체 다 fully 스팬하고 그 다음에 그 선형 독립인 어떤 벡터들의 집합, 즉 베이시스의 그 원소들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기본적으로 랭크 A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행렬 A의 열벡타들 중에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개수를 결국은 랭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가우스-조단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이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세 개의 벡터는 서로 선형 독립이죠. 그리고 아마 이 마지막 벡터는 요 세 개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형 독립인 벡터의 개수는 3개가 되죠. 그래서 랭크는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벡터들의 스팬은 E와 이런 어떤 5개의 열 벡터들의 스팬이 컬럼 스페이스가 되고요.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되고 얘의 차원이 랭크가 되는 건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얘를 가우스 조전 소거법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는 첫 번 두 개를 가지고 선형 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요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랭크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행렬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n by n 행렬이에요. 이제 얘가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A의 열들은 서로 다 선형 독립이어야만 돼요.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의 어떤 그 정방행렬의 모든 열들은 다 뭐가 된다? 선형 독립이다.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어진 n차원 벡터들이 n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들이 다 선형 독립이에요. 그럼 얘의 선형 결합의 집합은 뭐가 될까요? 바로 n차원 공간 전체가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A의 컬럼들은 n차원 공간상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은 n이 되고 랭크 또한 n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 by n, A라고 하는 행렬인데 얘가 이제 역행렬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행렬의 랭크는 뭐다? n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고요. 부분 공간의 베이시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베이시스를 구성하는 벡터들의 개수를 어떤 부분 공간의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 행렬의 열 벡터들의 어떤 그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공간을 저희는 이제 컬럼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컬럼 스페이스의 차원을 행렬의 랭크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한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